인격 수준과 재산의 관계. 중학교 2학년쯤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는 톨스토이의 동화를 읽었다. 한 가난한 소작인 농부가 있었다. 평생 소원이 남처럼 내 땅을 갖고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신문에서 뜻밖의 광고를 보았다. 러시아의 한 귀족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농토를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농부는 그 귀족을 찾아가 사실이냐고 물었다. 귀족은 얼마나 많은 땅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농부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밟고 돌아오는 모든 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청했다. 귀족은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저 언덕 위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농부는 무척 흥분했다. 내일이면 나도 내 땅을 갖는 지주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웠다. 약속한 언덕 위로 올라가 기다리던 농부는 해가 동쪽 언덕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부터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면서 달리기 시작했다. 귀족은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네 라고 대답해 주었다. 농부는 뛰고 또 뛰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농부는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한 발자국이라고 또 더 달려야지 하면서 준비해온 도시락도 내던졌다. 물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내일부터는 이 좋은 땅들이 내 것이 될 터인데 라고 다짐했다. 너무 멀리까지 온 것 같다고 생각한 농부는 발걸음을 돌렸다. 또 달려나갔다. 북쪽의 해는 빨리 지는 것일까? 태양은 벌써 서쪽 하늘 중간까지 걸쳐 있는 것 같았다. 농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언덕 밑에 왔을 때는 해가 거의 3m로 내려앉는 듯 싶었다. 농부는 죽을 힘을 다해 언덕에 올라서면서 아직은 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쓰러졌다. 그것을 본 귀족은 그래 모두 자네의 땅이 되었네. 라고 말하며 농부가 일어서기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산책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농부는 일어서지를 않았다. 귀족이 이 사람아 이제는 일어나야지 하고 어깨를 들쳐보았더니 너무 기진맥진했는지 이미 숨을 거둔 것이었다. 귀족은 종을 불러 거기에 땅을 파고 묻어주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람아 사람은 5자 땅에 묻히면 그만일세. 그리고 그 정도 땅은 누구나 갖도록 되어 있는데 공연히 애 태우다가 죽었구먼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미 해는 지고 땅거미가 들이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 동화를 읽으면서 세상에 그 농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80년의 세월이 지났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농부만이 아니다. 나 자신도 때로는 그렇게 살았다. 더 많이 남의 것까지 다 가지라는 유혹. 서양에는 신은 인간에게 시련을 주지만 악마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 있다. 신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악마는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돈과 재물은 우리를 유혹한다. 더 많이 가지라며 속삭이며 혼자 가지라고 유혹한다. 그러고는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가라고 타이른다. 그런 유혹에 따르는 사람은 돈과 재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심지어는 자신의 인격과 인생 자체를 희생하기도 한다. 가난한 개인이나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재벌의 집안에서도 그렇다. 부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의 것까지 빼앗아간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제끼리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본다. 부모간이나 모자 사이에도
원수지는 일들을 자주 보는 때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생존 경쟁의 대가를 치르기도 하나 부한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끝내기도 한다. 그래서 중산층이 확립된 나라에는 범죄율이 낮다고 말한다. 돈과 재물에 대한 유혹이 적기 때문이다. 가난한 국민이 많거나 빈부의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경제적 범죄와 사회악이 더 심해진다.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80%를 차지하게 되면 경제적 범죄와 사회악이 감소될 것이다. 내가 항상 가족들이나 제자들에게 권하는 교훈이 있다.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충고이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더 많이 누리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은가? 그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다. 그의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인격이 성장이 70이라면 70의 재물을 소유하면 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해서 90의 재산을 갖게 되면 그 분에 넘치는 20의 재산 때문에 인격의 손실을 받게 되며 지지 않아야 할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은 고통과 불행을 겪는다. 내 주변에서 본 사실을 하나 소개하겠다. 그 주인공은 문학인이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작가였다. 개인적 사정 때문에 60세 가까운 나이에야 존경하고 싶은 남성을 만나 결혼을 했다. 그 남자는 정치계의 거물이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 재벌로 불리는 사람이기도 했다. 전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몇 해를 지내다가 그 여인과 재혼을 한 것이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전 부인의 자녀들은 계모가 부친의 재산을 노려 결혼을 했다는 생각이 지나쳤다. 결혼 초부터 그 때문에 노후의 행복한 가정생활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인은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나도 내 여생을 먹고 살 재산은 준비해 두었다. 초혼이기 때문에 내 자식도 없다. 내 친정 조카들도 다 충분한 재산을 갖고 산다. 그리고 내 형제들과 조카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산소를 보살펴주기만 하면 된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테고 아버지의 재산권은 너희들과 아버지의 뜻에 맡길 테니까 재산 문제를 갖고 말하거나 의견을 달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마음쓰고 도와주고 싶다. 남편 다음에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니까. 그래도 아들, 딸들은 자기네들에게 돌아올 유산이 새어머니에게 갈 것 같아 아버지 유산 문제를 갖고 고달프게 항의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11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이어지는 도중에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73세의 건강한 장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기치 못했던 운명의 강가에 서게 된 것이다. 평소에 유산 문제로 마음 쓰던 자녀들은 새어머니에게 언약했던 대로 재산에는 손대지 말라고 대들었다. 그 사태를 본 부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거듭하다가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선언했다.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적지 않은 유산이 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찾을 것은 다 찾아 가져야겠다. 그리고 그 유산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람 있는 일을 위한 사업으로 남길 테니까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아버지의 유산이 너희들에게 가게 되면 아버지가 애써 모은 돈이 헛되게 사라질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 뜻을 따라오면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나에게 올 유산은 내가 다 찾아서 아버지의 유지를 영광되게 키워야겠다.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싸우는 전 부인의 자녀들에게 남편의 유산을 남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